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의 조시입니다. 날씨가 엄청 맑았던 오늘 힘찬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3월 넷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아이폰 14 시리즈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간의 디자인 및 내부 사양이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4종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는 이전 모델과 동일한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고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알약과 원형 구멍이 뚫린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프로 모델에만 120Hz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부 하드웨어 사양도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유명 애플 분석가 민치고에 따르면 애플은 프로 모델과 비프로 모델의 차별화를 위해 프로 모델에는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비프로 모델에는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 분석가는 TSMC의 하이엔드 공정 공급이 타이트하긴 하지만 애플의 결정은 마케팅 및 재정을 주안점으로 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저렴한 아이폰 14 및 14 맥스의 A15 채택은 비용 압박을 낮출 수 있고 프로 모델에 대한 더 많은 차별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아이폰 14 시리즈의 모든 모델에는 6GB 램이 탑재되지만 프로 모델에는 LPDDR5 램이 탑재되고 비프로 모델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LPDDR4X 램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OS, iOS 최종 디자인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팁스타 마인부는 트위터를 통해 iOS 16의 최종 디자인 단계가 끝났으며 애플 내부에서 첫 번째 베타 테스트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OS 16의 새로운 기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수준의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은 파워 뉴스레터를 통해 iOS 16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 iOS 16 버전은 예정대로 오는 6월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 2022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iOS 16 버전에서는 아이콘 디자인이 변경되고 내부적으로 인포쉐이크라고 불리는 인터랙티브 대화형 위젯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맥북 에어 출시를 하반기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 최신 파워 온 뉴스레터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거먼은 애플이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채용되고 맥쉐이프 M2 칩을 탑재한 신형 맥북 에어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2022년 하반기로 연기된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명 애플 분석가 민치권은 신형 맥북 에어의 대량 생산이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하면 차기 맥북 에어는 9월 이후 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먼은 또한 애플이 13인치 디스플레이 및 M2 칩을 탑재한 새로운 보급형 맥북 프로를 올해 출시할 가능성은 있지만 M2 프로 및 M2 맥스 칩이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하이엔드 14인치 및 16인치 맥북 프로 모델은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플이 2023년 출시할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는 15인치 맥북 에어의 이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명 애플 분석가 민치권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 4분기 15인치 맥북 에어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커지면 전력 소모도 많아지게 되는데 애플은 현재 맥북 에어와 동일한 30W 전원 어댑터를 사용한 것을 목표로 15인치 맥북 에어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 분석가는 15인치 모델이 맥북 에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지만 세부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디스플레이 조사기관 DSCC는 최신 보고서에서 애플이 내년에 15인치 크기를 특징으로 하는 맥북 에어의 새로운 변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급형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 크기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기 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 S22 팬 에디션에 스냅드래곤 또는 엑시노스가 아닌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 칩셋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 올라온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급 갤럭시 A53 프로 또는 갤럭시 S22 FE 모델에 미디어텍 디멘시티 9000 칩셋 탑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모델 모두 동일한 4500mAh씩 배터리를 장착할 것으로 팁스는 덧붙였으며 삼성전자 일부 중저가 모델의 디멘시티 칩셋을 사용하고 있지만 플래그십 라인업인 갤럭시 S 시리즈에는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S21 FE 모델은 스냅드래곤 888 칩 부족으로 예상보다 약 4개월 출시가 지연된 바 있으며 아직까지 글로벌 반도체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속 모델의 미디어텍 디멘시티 9000 칩셋의 탑재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디멘시티 9000 칩셋은 TSMC의 4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며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삼성이 4나노 공정으로 제조하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엑시노스 2200 칩셋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유니 SOC에서 제조한 보급형 스마트폰용 SC9863A 칩에서 보안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외신이 모바일 보안 솔루션 업체 크립토 와이어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크립토 와이어에 따르면 유니 SOC SC9863A 칩에서 공격자가 사용자 데이터 및 모바일 장치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여러 보안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언급된 보안 결함에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연락처, 비디오 기록 및 기타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 획득이 포함되며 공격자가 후면 카메라를 원격으로 사용하거나 기기를 원격으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크립토 와이어는 이번 보안 결함을 작년 12월 유니 SOC에 보고했지만 아직까지 회사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한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셋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IT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가 주장했습니다. 퀄컴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셋은 TSMC 4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하며 삼성 파운드리가 4나노 공정으로 제조하는 엑시노스 2200 스냅드래곤 8 1세대보다 성능 및 전력 효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불거진 GOS 사태의 원인은 삼성 파운드리가 제조한 칩셋의 발열 때문입니다. TSMC가 4나노 공정으로 제조하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9000의 경우 성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발열 문제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대로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한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셋이 탑재된다면 GOS 논란은 점차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셋부터는 TSMC에서 위탁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플래그십 AP인 스냅드래곤 8 2세대도 TSMC가 제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공정 수율은 30에서 35%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TSMC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현재 레노버, 모토로라, 원플러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셋이 탑재된 신제품을 테스트 중이며 이르면 5월 말 또는 6월 중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크롬이 가변 주사율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샘 모바일 등 외신이 어바웃 크롬북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바웃 크롬북 관계자들은 최근 크롬 OS 101 개발자 베타 버전에서 가변 주사율 출력과 관련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비디오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전체 디스플레이가 더 부드럽게 보이는데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는 GPU의 프레임 속도가 디스플레이와 동기화되므로 끊김 현상과 이미지의 깨짐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변 주사율 기능은 지난 수년간 맥과 PC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5 및 엑스박스 시리즈 S, X 등 차세대 게임 콘솔도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 크롬 디스플레이가 직접 가변 주사율 지원인지 아니면 구글 크롬과 연결된 외부 모니터 및 디스플레이를 통한 지원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부 호환되지 않는 PC에 대한 시스템 요구 조건 워터마크 표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향후 윈도우 11 공식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며 해당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때 만약 사용 중인 PC가 윈도우 11의 시스템 요구 충족사항에 호환되지 않는 PC란다면 사진과 같이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시스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소식을 접한 일각에선 시스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워터마크 표시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인용하여 일부 값을 변경하면 시스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워터마크를 표시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전해진 만큼 워터마크 표시가 불편한 사용자란다면 약간의 추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차세대 안드로이드 13OS의 두 번째 개발자 프리뷰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리뷰 버전에서는 앱에서 알림을 보내기 위한 새로운 런타임 권한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13을 대상으로 하는 앱은 푸시 알림으로 스팸을 보내기 전에 알림 권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블루투스 클래식을 대체하는 차세대 무선 오디오 블루투스 LE 오디오도 지원하며 이는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이파이 오디오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용자는 오디오를 친구 및 가족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USB를 통한 MIDI 2.0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한 MIDI 2.0 스탠다드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구글은 4월 중 일반 사용자도 설치할 수 있는 첫 번째 베타 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5나노 이하 공정 수율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DS 부문장 경계현 사장은 5나노 이하 공정은 반도체 소자의 물리적 한계에 근접해 초기 램프업 시간이 소요됐지만 점진적으로 수율을 개선해 안정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신 4나노 공정을 이용해 스냅드래곤 8 1세대 엑시노스 2100 칩셋을 생산하고 있지만 수율이 경쟁업체인 TSMC의 절반 수준인 30에서 3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의 수율 문제로 하반기 플래그십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셋을 비롯해 차세대 플래그십 칩셋을 TSMC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로 인텔을 고려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젠슨 왕 최고 경영자는 기자들에게 새로운 파운드리 협력사로 인텔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파운드리 논의가 공급망을 통합해야 하는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팻 게싱어 인텔 CEO는 엔비디아가 우리 파운드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일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팹리스 제조자 순위에서 퀄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TSMC,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맡겨왔습니다. 만약 인텔과 협력한다면 애플 등 탄탄한 고객사를 보유한 TSMC보다는 삼성 파운드리가 입는 타격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인텔은 팻 게싱어 CEO가 부임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 각각 100조 원 이상 투입을 결정한 데다 추가 투자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3월 넷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3월 넷째 주 IT 소식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성이 엔비디아 물량을 인텔 파운드리로 뺏길 수 있는 가운데 삼성은 점점 5나노미터 이하 공정 수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 파운드리는 어떻게 이겨낼지 궁금해지네요. 우리 모두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3월 넷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루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